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여 만에 마주 앉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경계감에다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및 물가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주간 증시 전망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특별한 그런 획기적인 뉴스는 없었어요. 뭔가 주식시장도 조금 경계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근데 뭐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컸지만 예. 알래스카 노딜이라고 해서 노딜. 끝나고 나서 사실 얻을 만한 성과들은 공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푸틴과 트럼프 두 정상 간에 뭐 암묵리 뭐 성사를 했던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관심보다는 그 결과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그 공 자체는 이제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라고 대부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8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1945년에 그 얄타 회담이라고 해서 이 미국과 소련, 영국이 모여서 그때 당시 약소국들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했던 회담을 이제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강대국들이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예. 앞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갈지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과거 이제 그러네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던 그 모습들과 네. 동일한 형태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약소국의 참 불행한 운명을 보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만약에 자기 땅을 러시아에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 전쟁 종식에 관한 뭐 협의가 좀 이루어질 텐데 그걸 또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시장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방산주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많은 예상을 좀 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금 당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과 관련된 협상들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러시아, 미국 대통령 정상 간 회담을 두고 예. 방산 관련된 모멘텀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은 좀 섣불르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간에 논의했던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를 지금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는 초기에는 좀 반발이 좀 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게 시장의 투자자들도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9월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B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 또 최근에 발표된 물가지수만 보면 B컷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7월 고용 쇼크를 통해서 9월 FMC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B컷 50bp 인하까지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져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지만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7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암묵적으로 좀 시사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50bp보다는 25pp 정도로 하지 않을까 약간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월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통화 결정은 이제 연준이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6월 FMC에서 제시된 6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예. 3월에 발표된 수치와 변함이 없었던 부분들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
이게 3.9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연준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50bp 인하하겠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인지인데 레인지 하단 역시 3.6 기존의 3월 수치와 변함없이 유지됐기 때문에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75pp까지 인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 쇼크 이후에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3번 정도 각각 25pp씩 인하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의 생각들이 따라가는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당장 9월에 빅컷 0.5%포인트 인하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FOMC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씩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런 얘기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은 상당히 뭔가 조금 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의 업종,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가 수혜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입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큰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23년도 10월 이후 경기 확장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탈 장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데 S&P 500의 EPS 증가율이 6월 말 추정치가 4.9% 증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숫자가 10.3% 증가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주도하고 있는 실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로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으로서 6월 말 추정치 대비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IT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일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장주 성격이 상당히 크고요. 9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실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호재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네. 성장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의 기업들의 이익 성장, 이익 증가율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는데 결국 제가 좀 궁금해하는 질문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일각에서는 지금 AI,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다시 좀 얘기됐다는데 어떻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지금 이걸 더 걱정할 때는 아닙니까? 실적을 보면 AI 거품을? 네, 저는 어차피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평가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시각에서는 닷컴 버블과 좀 비교하려고 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바클레이지의 주식 열강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 닷컴 버블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2배 정도 버블 정도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가리키는 지표들도 있는데 제가 닷컴 버블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무분별한 AI 관련된 기업이라는 그런 소식만 있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IT 짬만 뭐 붙였으면 올라갔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같은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이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밸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동력은 실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업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IT 기업들, AI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있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하셨네요. 관련해서 대표적인 IT 반도체 기업 인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정부가 인텔의 경영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분을 직접 인수하겠다, 정부가. 이거 미국에서 이런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혹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인텔을 둘러쓰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직접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예.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근데 단순하게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 이걸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AMD, 인텔,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네. 또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된 반도체를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설계된 반도체들을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TSMC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을 TSMC와 같은 역할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텔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에 따른 들어오는 자금들을 지금 오하이오 주에 지금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투입할 여지가 상당히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인텔에서 반도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TSMC를 가덕이 국면에서 이용할 여지는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량 자체를 자국 내 기업인 인텔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의 지분을 좀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IT 기업들이 정부와 지분을 갖고 있는 인텔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회사 TSMC에서 2등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외면당하는 악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TSMC나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마련되는 거고요. 사실 가장 큰 범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중국 그 제재가 좀 강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로 인한 타격을 받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도 부정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TSMC입니다. TSMC. 네, TSMC가 지금 미국 내 현지 팹을 짓기도 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량을 인텔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미국 내 TSMC의 존립 자체라는 의미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전 바이든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한다, 투자라고 그래서 몽땅 TSMC 투자를 그랬죠. 했고 우리도 열심히 투자했는데 네. 결국 정부가 인텔을 지분을 사가지고 자기 반도체 회사를 밀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TSMC나 삼성전자 그렇죠. 걱정이 많겠어요. 자,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와 보면 최근에 뭔가 시장이 어디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쭉 올라오다가 뭔가 참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인데 왜 시장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왜 그러죠? 사실 21년에서 24년도 그 월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계절적으로 8, 9월 달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8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 증시가 쉬어갈 그 패턴 구간에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계절적으로. 네.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이제 21일 날 세제 개편안을 두고 차관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차관 회의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본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의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심리가 증시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도세 무는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배당소득과세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곧 결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법 개정안 2차 역시 이제 동일한 시기에 또 이렇게 향후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시기들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8, 9월 달 좀 쉬어가야 올해 4분기 때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 9월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끌어가는 느낌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어떤 전략인가요? 지금 주로 매수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건 뭔가요?
올해 연초 이후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섹터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IT보다는 전기전자 이런 방위 관련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많이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올해 3월달 봄용 디램 가격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지만 8월 지난주 금요일까지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수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다시 상승 탄력이 커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 코스피 종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는 뭔가 이 대형주보다는 이 코스닥 쪽이 조금 전망이 좋을 거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코스닥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세계 배터리 생산 최대 업체인 CATL 같은 경우에는 립튠 생산 강산을 3개월 정도 생산을 중단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립튠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주가는 이에 앞서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는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면 립튠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들이 올해 연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